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연소일기입니다. 저는 영화 포스터만 보고 일본 영화인 줄 알았는데 홍콩 영화여서 놀랐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봐서 보면서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가 되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주제 때문에 후반부쯤에 눈물을 흘리면서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연소인가 생각하게 되는 영화, 한국도 돌아보게 하는 영화, 연소일기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연소일기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할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홍콩의 4인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족 안에서 형과 동생을 차별하며 형에게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형은 자살했으며 형의 자살 이후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동생은 아빠 밑에서 자라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꿈을 대신 이룬 것이고 자신의 반에서 형과 같은 유서가 발견되어 유서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을 인터뷰합니다. 특히 말해 연설 비스무리한 걸 하며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유서 주인이 나중에 동생을 찾아오고 상담해 주는 것을 잠깐 비춥니다. 잘 해결된 듯하게 보이고 형이 죽었던 곳으로 가며 어린 형을 만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청소년 자살률 상위 탑티어에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줄거리만 봐서도 진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성적 때문에 다른 형제와 비교당하며 차별받는 것, 이런 과정에서 아빠는 때리고 나머지 구성원이 방관하는 것, 죽고 나서야 후회하고 죽을 때가 돼서야 그리워함을 밝혀지는 가해자, 이런 것들이 저는 왜인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감정적으로 불러일으켜지는 슬픔과 공감을 한 겹 벗겨내고 나면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 가족은 엄마, 아빠, 형, 정요우제, 동생, 정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전적이게도 아빠는 동생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형을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먼지털이로 때리며 폭언을 내뱉기도 하며 형의 의견,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교육을 합니다. 때리고 때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학대죠. 나머지 구성원들은 방관하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 형은 철저하게 외톨이로 보이고 참고로 형의 나이가 10살인 것을 고려를 하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에게 부모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정을 찾는 대상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외면받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학대가 지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딘가 망가져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형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은 일기입니다. 일기를 쓰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듣고 쓰기 시작한 것이지만 일기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살 꼬마라면, 학대받는 아이라면, 우울증이 있는 아이라면 그의 심리를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의 내용은 지나치게 일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밝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만 보고 있으면 조금 우울한 평범한 아이 같아요. 학대받는 아이의 심리를 보여주는 일기가 일상적이고 박단이요.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한다고 해도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주제에서 이런 묘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연소일기니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이 일기를 보는 대상은 동생과 형입니다. 형은 이 일기를 적는 사람으로 학대를 당하는 본인을 연소시키는 대상으로서 일기를 완성시키고 일기를 읽는 동생은 일기를 읽고 나름 성장하면서 형에 대한 죄책감을 연소시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을 가진 채 아빠한테 반항한답시고 형의 꿈인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봐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자신의 학급에서 형이 썼던 일기의 내용과 유사한 유서가 발견되고 심각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학교는 작은 일로 만들어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인터뷰할 뿐. 그 과정에서 반장과 빈센트라는 인물은 소모적으로 쓰여집니다. 이 둘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확실히 도움을 주거나 해결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이 인물들로 동생이 형을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로서 사용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어차피 현실성은 이 영화에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성의 부재입니다. 물론 어떤 영화는 현실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현실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다루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학대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치고 너무 밝고, 동생은 형이 자살했는데 아무런 심리치료를 받지 않고 학대범인 아빠와 같이 자랍니다. 엄마는 지나치게 수동적이에요.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많이 엇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자라 선생이 된 것도 신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도 아니고 아동의 자살을 다루는데 외부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피아노 선생은 그렇다고 쳐도 홍콩 경찰은 뭐 바보입니까? 제가 홍콩법을 잘 몰라서 한국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형사사건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10살이 투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심각합니다. 당연하게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학대일 것입니다. 집안과 주변 인물을 조사하여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족의 인터뷰만 하고 덮습니다. 덮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도요. 그리고 아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빠는 분명하게 아이를 죽게 만든 학대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향후 동생까지 키웁니다. 형의 학대 정황을 본 어른이 있기에 조금만 수사를 해도 알 텐데 왜 모를까요? 이건 거의 소년탐정 김전희 수준의 경찰 농락입니다.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냥 아빠가 형이 병에 걸려서 죽은 걸로 자살 사건을 무마시키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가능할까요? 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아역 배우님들의 연기가 매우 훌륭해서 몰입도 되고 감동도 불러일으키며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단점은 소모적인 스토리,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으면서 오히려 가볍게 다루기, 현실성의 부재입니다. 감동적이긴 하나 그 감동, 눈물을 위해서 모든 거를 연소시키는 영화의 태도는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연소얘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연소되는 내 뇌의 눈물을입니다. 잔점수는 10장 중 5장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